안녕하세요, 여천하입니다. 오늘은 영국의 공영방송 BBC가 선정한 역대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언성히어로 6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언성히어로란 스포트라이트는 적게 받지만 팀을 위해서 헌신하는 선수들을 일컫는 말인데요. 자, 이 선정에는 토트넘 핫스퍼 레전드 레들리 킹과 ESPN 수석기자 마크 오그덴이 선정했습니다. 첫 번째 선수는 중원의 조율사 페마 마이클 캐릭입니다. 2부 리그로 강등된 첫 소속팀 웨스트햄에 이어서 04-05 시즌부터 토트넘 핫스퍼에서 2년간 활약한 캐릭은 이후 2006년부터 2018년까지 12년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활약하며 총 18개의 트로피를 들어올린 맨유의 레전드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캐릭에 대해서 레들리 킹은 주목받지 못했지만 매우 지능적인 선수였으며 꼭 있어야 할 시간과 장소에 항상 있던 선수였습니다. 스퍼스에서 18개월간 함께 플레이해 그가 얼마나 좋은 선수였는지 잘 알고 있으며 맨유에서도 중요한 일원이었습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두 번째 선수는 미스터 웨스트햄 마크 노블입니다. 웨스트햄의 정신적 지주이자 레전드로 임대를 다녀온 2006년을 제외하곤 2004년부터 2022년까지 웨스트햄에서 뛰어온 팀의 주장이었던 EPL의 대표 원클럽 플레이어였습니다. 활동량이 풍부하고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이 멘탈과 리더십이 매우 뛰어나서 주장으로서 팀의 구심점 역할도 충실히 해내며 웨스트햄의 중원에서 공수를 모두 다 했던 선수였는데요. 이 공격적으로는 특히 페널티킥 성공률이 매우 높았는데 총 42개를 시도해서 38골을 넣으며 성공률이 무려 90.5%로 유럽 전체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수비적으로도 인터셉트나 태클을 통한 클리어링이 깔끔한 하드워커 역할을 담당했는데요. 다만 그의 뛰어난 실력에 비해서 잉글랜드 국가대표에는 단 한 번도 선발되지 못하며 제라드, 램파드 등에 비해서 EPL 탑 레벨 정도의 명성을 얻지는 못한 선수였습니다. 자, 이러한 마크 노블에 대해 마크 오그덴 기자는 그의 모든 것들은 클래스 넘쳤고 그의 홈타운을 매우 잘 대표하는 선수였기에 국가적으로 그는 더욱 높은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 세 번째 선수로는 의외로 야야 툴의 선수였는데요. 펩의 지휘 아래 바르셀로나 시절이던 08-09 시즌 트래블 및 6관왕의 기여 후 2010년 맨시티로 넘어와 2018년까지 EPL 최강이던 맨시티의 핵심 자원으로 활약한 야야 툴레였기에 이 언성 히어로라는 칭호가 조금은 어색하게 들립니다. 특히 아직 저도 잊지 못하는 이 툴의 전성기 시절에는 박스 투 박스의 정석 중의 정석의 모습으로 거구의 피지컬에 걸맞지 않는 유연함, 스피드, 슛, 패스, 밸런스, 이 테크닉을 모두 갖춘 채 아프리카 올해의 선수를 4회 연속 수상하는 등 매우 강력한 임팩트를 보여주었는데요. 특히 그의 등번호가 42번이었는데 마치 그 등번호를 일부러 고른 듯 이 42번답게 이 4위 패스를 매우 잘하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 완벽한 육각형 툴로서 레전드 루드 굴리트와도 비교될 정도였는데요. 특히 13-14 시즌엔 중앙 미드필더로 총 49경기 24골 12도움, 특히 EPL에서만 20골 9도움으로 팀 내 득점 1위를 기록하며 우승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툴에 대해 레들리 킹은 내가 본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미드필더 중 한 명이지만 그가 받아야 할 인정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것 같다. 특히 괴수처럼 날뛰는 듯한 움직임은 아무도 막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번째 선수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전성기 시절 대표적인 언성 히어로인 박지성 선수가 뽑혔습니다. 박지성 선수는 특히 빅게임 플레이어로 칭해졌는데요.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지만 박지성 선수가 이렇게 빅게임 플레이어라고 불렸던 이유는 이 스타 플레이어가 즐비했던 맨유에서는 빅게임이 아닌 일명 스몰 게임이나 일반적인 게임에서는 어떤 선수도 빛날 수가 있었지만 이렇게 시즌의 향방을 결정짓는 빅게임이나 빅매치에서 박지성 선수가 빛났다는 건 그만큼 맨유 선수 중에서도 박지성 선수가 매우 높은 클래스를 갖고 있었다는 방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당시 세계 최고의 팀이던 맨유에서 7시즌간 200경기가 넘게 활약하며 프리미어리그 4회, 리그컵 3회, 챔피언스리그 1회, 커뮤니티 실드 4회 등 맨유의 전성기를 이끌었는데요. 이런 박지성 선수에 대해 오그덴 기자는 주변 선수들을 더 잘하게 만드는 선수며 모든 좋은 팀들은 박지성 같은 선수가 필요합니다. 알렉스 퍼거슨 경은 그를 사랑했으며 박지성은 때때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포지션을 양보하면서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로도 뛸 수 있었습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선수는 첼시의 핵심 브리나슬라브 이바노비치 선수입니다. 2010년대 첼시 황금기의 주전 라이트백이자 센터백으로 첼시의 전성기를 함께 보낸 선수인 이바노비치는 동시대 함께 뛴 드로그바, 램파드, 존 테리, 체흐 등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였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바노비치가 첼시로 이적한 07-08 시즌만 하더라도 이 변방이던 러시아에서 온 이바노비치를 주목하는 팬들은 없었으며 실제로 당시 첼시에는 존 테리, 카르발류, 알렉스,
탈베나임 등 이 수비 자원이 많아서 출전을 거의 하지 못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08-09 시즌 스콜라리가 경질된 후 히딩크 감독이 들어왔고 해당 챔피언스리그 8강이던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라이트백으로 출전, 헤더로만 2골을 집어넣으며 팀의 3대1 승리에 주역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것도 안필드 원정에서 말이죠. 지금까지 이바노비치의 인생 경기라 평가받는 이 경기를 계기로 포지션이 라이트백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고 다음 시즌 노세한 파울로 페레이라, 잔부상이 많았던 조세 보싱하 등을 대신해 완전한 주전 라이트백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2017년까지 첼시에서 프리미어리그 3회, FA컵 3회, 챔피언스리그 1회, 유로파리그 1회 등 영광의 시대의 주역으로 활약한 이바노비치에 대해 킹은 매우 강력하면서도 빨랐으며 그를 상대하는 왼쪽 윙어들에겐 황소처럼 강력한 상대였습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 EPL의 언성 히어로는 피터 크라우치입니다. 현역 시절 우월한 제공권을 바탕으로 공중을 지배했으며 신장과 비견되는 아크로바틱한 득점들과 발재간들, 그리고 득점 후 남들보다 1.5배긴 팔다리를 화려하게 꺾는 로보춤 세레머니로 유명한 선수였습니다. 압도적인 신장으로 찬스 메이킹 능력이 매우 뛰어났으며 헤더 능력도 뛰어나서 EPL에서만 헤더로 47골을 기록하며 EPL 역대 최다 헤더골 기록 보유자이기도 합니다. 현역 시절 정말 많은 팀들을 돌아다녔는데 크라우치 하면 생각나는 팀은 EPL 18골을 기록하며 첫 주목을 받은 포츠머스와 이후 이적한 리버풀, 저메인 데퍼와 강력한 투톱을 보여주었던 토트넘과 남자의 팀의 선분장으로 역할을 한 스토크시티 등이 있습니다. 그렇게 프리미어리그에서 총 514경기 130골 58도움을 끝으로 지난 2019년 7월 은퇴를 선언하였는데요. 잉글랜드 국가대표로도 42경기에 출전해 22골로 좋은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워낙 큰 키와 매우 마른 체중으로 인한 얇은 팔다리로 인해 크라우치의 이런 많은 장점들이 가려지는 듯한 게 사실인데요. 이러한 크라우치에 대해 레들리 킹은 토트넘은 그가 19살 때 6만 유로에 포츠머스로 이적시키고 10년 후에 다시 사오기도 했습니다. 그의 뛰어난 커리어와 실력을 보여주기까지 약간의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는 진정한 언성 히어로였습니다 라고 극찬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BBC가 뽑은 역대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언성 히어로 6인을 만나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또 다른 언성 히어로는 누구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 여천하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축구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가 차붐의 나라입니까?